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차함수에서 여러 가지 그래프적인 특성에서 가로 평행이동, 세로 평행이동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걸 배웠죠. 자, 먼저 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아래로 볼록한 2차 곡선, 포물선을 그린다고 했고요. 그때 이게 꼭지점, 대칭축이 Y축이라고 했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형태였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똑바로 똑같은 x일 때 y값만 정반대에 보기 때문에 x축의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체는 y축 대칭이지만 얘네 두 개는 서로 x축의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네, 서로 간엔 x축 대칭이에요. 자기 자신은 y축 대칭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됐던 게 y는 ax제곱이라고 아예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예 a라는 값으로 계수를 달아줬죠. 네, 이럴 때는 a 값이 플러스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고, 그렇죠? a가 플러스이면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됐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폭이 이런 식으로 좁아진다. 절대값이 클수록. 그 다음 반대로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폭은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색깔이 가운데 걸 갖다 좀 진하게 해야 될까? 이게 기본형 y는 ax제곱입니다. a가 양수일 때. 또 마찬가지 음수일 땐 이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대값이 작으면 넓어지고 절대값이 크면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전히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은 그대로 y축 그대로입니다. 꼭지점은 원점이고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은 Q라고 할까? 그래요. Q라고 할게요. 이렇게 꼬리가 붙은 겁니다. 꼬리가 붙은데 이 Q가 달라붙게 됨으로써 y는 ax제곱에 비해서 y값이 얘의 y값과 비교할 때 x가 똑같다면 이 값은 똑같겠지만 q만큼이 y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q가 0보다 클 경우, 그다음 q가 0보다 작을 경우를 분해해서 보면은 자, 이 경우도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자체가 y는 a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a가 지금 양인 경우만 생각을 할게요. 음인 경우라면은 위로 볼록한 거 그대로 그린 다음에 똑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q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만큼 y값이 이 y값보다 q만큼이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q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q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요만큼 q만큼 올라가게 돼서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q가 음수다라고 한다면은 그 음수 더해진 만큼 이 y값이 똑같은 x일 때 이 ax제곱에 비해서 q만큼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q가 음수일 때 아래로 내려가겠죠. 즉 뺀다 이 뜻이에요. 양의 값을 뺀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위아래로 이 q가 달라붙게 되면은 위아래로 세로 평행이동을 합니다. 이런 세로 평행이동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y축이 위아래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q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고 아파트 위층으로 올라가고 이사하고 q가 0보다 작으면 지하실로 내려가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자, 변하는 거는 축의 방정식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축의 방정식은 안 변합니다. 축은 위아래로 그대로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칭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꼭지점, 즉 축과 이 포물선의 교점이 꼭지점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딱 대칭축에 걸쳐 있는 이 포물선의 교점, 끝점이죠. 네, 이것은 위치가 바뀝니다. 다른 건 변하지 않고 꼭지점의 y값만 위아래로 바뀝니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원점이었어요. 하지만 0,q로 이 q만큼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별건 없어요. 그림만 떠올리신 다음에 그림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그 다음 배운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를 배웠어요. 자, 여기서 많이 좀 어려웠나 이제 지금 좀 익숙해졌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숙달되면 참 별거 아닌데 처음엔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a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있고 y는 a에 색깔을 바꿀까요? y는 a에
x 빼기 3의 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이 반대 부호가 됐네. 제가 이걸 빼기라고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부호가 색깔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는 더하기 3이라고 하고 여기는 제가 빼기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얘 같은 경우는 요 y는 ax제곱과 비교한다면은, 자, 비교해서 먼저 그림을 그릴게요.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요게 y는 ax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비교할 때, 자, y는 a의 x 빼기 3의 제곱. 얘랑 얘를 비교하면 똑같은 y 값을 만들어내려면은, 높이가 똑같으려면은, 이게 y축이니까 이 x에 대해서 이 x는, 얘보다는 이 x는 모양만 x로 똑같지만 사실은 다른 x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함수에서 x, y가 쓰인다고 그 함수가 똑같은 함수는 아니잖아요. 함수가 직선의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포물선 이치 함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x, y가 등장한다고, 또 방정식에서 x가 등장한다고 모든 종류의 방정식의 x가 똑같은 값을 갖는 x는 아니잖아요. 이 방정식을 나타낼 때는 거기에 맞는 x를 찾는 거고, 그렇죠? 그렇듯이 여기 같은 경우도 모든 x가 다 다른 x입니다. 모양만 똑같지. 근데 따져봅시다. 이 관계에서 본다면 요 y 값을 똑같이 얘가 만들어내려면은 이 x는 이 x보다 무조건 3만큼이 더 추가가 돼야지만 3을 뜯기고도 제곱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뜯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뜯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져가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y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똑같은 y 값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y, 이 높이라고 했죠. 똑같은 높이를 만들어내려면 무조건 얘보다도 3만큼이 더 가야 돼요. 얘보다도 3만큼이 더 가야 돼요. 자,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림이 이런 라인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꼭지점 역시도 똑같이 3만큼 이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빼주는 게 오히려 x값을 더 키워주게 됩니다. 그래야 빼짐을 당하고도 뜯기고도 똑같은 제곱값을 만들어가지고 y를 동일하게 높이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뜯어간다, 양의 값을 뜯어간다, 플러스가 뜯어가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빼기 3이라고 이쪽 3 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그만큼 더, 요만큼을 더 가져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원래 y는 ax제곱이라면은 대칭 축이 y축, 즉 x는 0이지만 이게 3을 뜯어가니까 축이 어떻게 된다? x는 3으로 달라져요. 즉 이 안에 제곱값이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대칭 축의 x값이다. 축의 방정식의 x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꼭지점도 어떻게 되겠어요? 0,0이라는 거에서부터 이게 3만큼 오른쪽으로 커져야 되니까 3,0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 자체가 3,0이 되고 축은 x는 3으로 오히려 커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번엔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원래 y는 ax제곱이면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y는 a의 x 더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뭐예요? 얘랑 비교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3이 보태지기 때문에 똑같은 y값 높이를 만들어내려면은 이 x와 이 x를 비교한다면 이 x는 얘보다 3을 더 가는 게 아니고 덜 가져도 돼요. 작게 가져도 돼요. 3이 작아져도 3을 보태주기 때문에 그래요. 보태주니까 얘가 적어져도 똑같은 y값을 만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y값을 만들어내려면은 이 값은 오히려 3만큼이 더 적어져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또 똑같은 y값을 만들려면 이건 3만큼 더 적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라인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죠. 이런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다 3만큼 그냥 오히려 백을 하는 거예요. 작아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축의 방정식도 y축이었는데 새로운 축으로 바뀌었죠. 2축으로 바뀌었죠. 어때요? x는 마이너스 3으로 축의 방정식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x는 0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꼭지점도 이번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더해졌으니까 오히려 x가 작아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꼭점 자체도 여기 나와 있는, 원래는 원점이었는데 마이너스 3,0으로 3만큼 거꾸로 이동해야겠죠. 마이너스 3만큼.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 이런 경우는
아까는 꼬리가 Q가 붙으면 Y 값이 위아래로 달라지는 거였다면 Q가 양수면 위로, Q가 음수면 아래로. 여기 같은 경우는 P가 양수면 양이든 음이든 이것도 얘기해 줄게요. 여기는 지금 꼭점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0이었어요. 축은요? X가 마이너스 3이에요.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 안에 제곱값이 0이 되게 만드는 게 축이에요. 0이 되게 만드는 게 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축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게 만드는 거니까 X는 P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P가 양수인 케이스고요. 그쵸? 실제로 양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엔 P가 음수일 때가 아래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P가 음수일 때는 실제로 X 빼기 음수니까 X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보태주는 게 돼요. 보태주는 건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그냥 이게 0이 되는 값이 축이다.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축이다.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축이다. 그리고 꼭 지점은 축과 포물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X좌표가 P, Y 값은 0이 바로 꼭지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P가 양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실제로 뜯어가는 거니까 얘가 더 세져야 돼요. P가 음이면 실제로 빼기니까 보태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보태주는 거니까 작아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 P라는 문자 자체로 파악이 어려우면 간단한 P가 양수일 때 얘와 음수일 때 얘를 그리신 다음에 숙달될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떠듬떠듬. 그러다 보면 몇 번 하시면 숙달이 됩니다. 아, 당연하게 되겠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로축 평행이동, 즉 X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Y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 위아래와 좌우와 위아래가 합쳐지게 되면 위아래 좌우 다 움직이는 형태가 된다 그랬죠. 그게 최종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했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단계를 나누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그랬죠? 맨 처음 첫 번째는 y는 ax 제곱을 생각하시고서 두 번째로는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빼기 p가 붙으니까 얘를 방향으로 x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는 게 되겠죠. 요거라는 게 되겠죠. 좌우로 움직였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요 더하기 q를 두 번째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가셔도 좋지만 어려우면 두 단계로 x축 방향 평행이동, 가로 평행이동, 그 다음 세로 방향 평행이동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 그랬죠. 요게 y는 ax제곱이면 편의상 a가 양인 경우만 지금 했어요. 음인 경우면 위로 블록하게 그려가지고 똑같이 이동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p만큼 평이동이니까 p가 만약에 양수면 제가 이거 0이 되게 만드는 x는 p가 축이라고 했어요. p가 양이라면 1로 먼저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 지금 q가 달라붙었어요. q도 양이라고 할게요. q가 양이면은 얘와 비교했을 때는 이 y보다 얘가 q만큼 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옮긴 녀석을 한 번 더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방향으로 q만큼 더 끄집어 올리셔야겠죠. 자,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p만큼, 세로 방향으로 q만큼 되니까 꼭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원점이었는데 p, q만큼 이동하니까 꼭점이 p, q로 꼭점이 바뀔 거고, 그쵸? 축은 당연히 요거랑 그대로겠죠? 왜냐면 가로 평행 이동하면 축이 거기서 고정이 되니까 위아래로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p라는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쭉 한번 했고요. 오늘 그러면은 한번 요거 관련해 가지고서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냥 짚어드린 거예요. 요거 한번 할게요. 자, 2015년 문제예요. 학평 문제.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x방향으로 m만큼, x방향으로 m만큼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x 빼기 m의 제곱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이니까 x가 m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거 대신 이게 이렇게 바뀌게 돼요. 네, 이런 방향으로 반대값으로 넣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x방향으로 3만큼이다 해가지고 x 더하기 3이 아니에요. x 빼기 3이 되니까 x가 3만큼 더 갖고 나오게 되게 더 강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더니 이 값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y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했죠. 여기다가 더하기 n이 돼야겠죠. 그래야 맨 처음 주어져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란 그래프를 갖다가
X방향으로 N만큼, 그다음 Y방향으로 N만큼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평행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모양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Y는 N만큼 더 보태주고 X는 N만큼 더 커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X 빼기 M으로 오히려 뜯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그래프 모양이 얘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M이 플러스 1이 돼야겠네요. 그러므로 M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 이 마이너스 2 더하기 N 값 자체가 1이 돼야 되니까 N 값은 3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 값이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숙달이 되시면 저걸 저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이 얼마만큼 이제 익숙해졌느냐, 낯설어지지 않게 됐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3점짜리라서 뭐 고난이도 문항은 아니고 적절한 그냥 지식을 묻는 응용형 수준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 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꼭지점이 1차 함수 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면은 꼭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꼭지점은 얘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방향으로는 4만큼 y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한 걸 겁니다. 그러면 꼭지점 자체도 달라지겠죠. 여기 꼭지점은 원래 0,0이라는 원점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꼭지점이 이렇게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니까 이것의 꼭지점은 4,k가 될 겁니다.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새로운 꼭지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새로운 꼭지점이야. 뉴 꼭지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이 위에 있다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게 어떤 함수 그래프의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좌표가 이 식을 만족한다 이 뜻입니다. 저 좌표 값을 x, y에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집어넣읍시다. 자, x에다 4 집어넣으면 12 빼기 1 자체가 바로 k 값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러므로 k 값 자체는 11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평행이동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꼭지점이 다 이렇게 평행 이사를 하니까 그 이사된 점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조건을 좀 추가해 가지고 푸는 약간의 뭐 그냥 기본 개념 테스트하는 좀 복합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네, 오케이. 다음 거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답니다. 자, 요거 2학년 때 배웠던 거 쓰는 거죠. 요게 1차 함수 그래프인데 우리 이 A라는 것 자체가 기울기고 B라는 게 Y절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본다면 기울기 값은 0보다 작은 계속 X가 증가할수록 Y가 감소하는 거죠. 네, 그래서 A가 음수고 그 다음에 B라는 건 Y절편 이거 좌표의 크기인데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럴 때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다음 이 녀석의 그래프를 알맞은 게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먼저 여기다 이 부호를 갖다가 우리가 매칭해 볼까요? 자, 얘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갖다가 x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x방향으로 b만큼이 맞나요? 틀려요. 마이너스 b만큼이에요. 왜냐하면 이 축이 얼마라 그랬죠? 마이너스 b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0이 되게 만드는 게 축이라고 했죠. x는 마이너스 b예요. b가 양이든 음이든 떠나서 그냥 이게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축의 방정식이에요. x는 마이너스 b예요. 그러니까 x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부호를 따져볼게요. 얘 꼭지점 먼저 구할게요. 꼭지점은 얼마가 되느냐? 얘는 0,0이지만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b,0이 돼요. 이게 꼭지점이 돼요. 그런데 이제 부호 따져줄게요.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음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b니까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러니 꼭지점이 어디 있냐면은 x가 음수이고 y가 0인 쪽이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꼭지점이 이 x가 양인 쪽이 아니고 음인 쪽에 x축에 붙어 있어야 돼요. y가 0이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돼요. 여기가 꼭지점이 되면서 자, 괜찮죠? 그 다음에 a라는 녀석의 부호는 음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얘를 생각하면 좋겠죠. 얘가 평행이동만 한 거니까. 얘 위로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위로 블록하면서 꼭지점이 이렇게 x 음의 값을 갖고 y 값은 0일 때 있어야 돼요. 자, 이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1번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좀 복합적으로 보느라고 헷갈릴 텐데 여기서 먼저 부호를 찾아주시고 A, B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녀석은 이 녀석에서 평행이동한 거다. X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따라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B, 0이 되는 대충 그래프 모양을 따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위로 블록해야 됩니다. 이거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거기에 부합하는 건 1번밖에 없겠죠. 네, 꼭지점은 네, 음수, 그 다음에 음수에서 X쪽이 붙어 있어야 되고 위로 블록한 그래프. 조금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이 아직 좀 낯설겠지만 이게 이제 확확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려웠다기보다는 좀 낯선 거를 좀 익숙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괜찮죠? 좋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아, 다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러면 날릴게요. 아깝다. 괜히 하려고 그랬네. 아, 이게 지금 이 공기청정기가 저쪽으로 바람이 자꾸 일로 와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쉽네. 큰일 났네요. 그럼 빨리 해야겠다. 자,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위아래 평행이동과 좌우 평행이동 배웠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y는 얘 같은 경우는 요런 그래프나 요런 그래프입니다. 자, 보다시피 축은 y축입니다.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는 0이라는 축에 대한 대칭인 형태고 그 다음에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폭이 좁아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축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축은 x는 0이 그대로 되고 꼭지점 자체는 요 원점이 됩니다. 그게 a가 양이면 아래로 블록하고요. a가 음이면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이 커질수록 더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런 그래프였죠. 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 위아래 평행이동, 그 다음에 좌우 평행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y는 뭐 2x제곱이 있는데 거기에 빼기 3이 붙는다. 그 다음엔 더하기 3이 붙는다 생각하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y는 2x제곱이라는 녀석 자체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에 더하기 3이 붙게 되면은 위로 3씩 전부 다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3이 되면 아래로 점점 다 3씩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리가 붙게 되면 위로 아래로만 위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만 바뀐다고 했어요. 축은 그대로 y축 그대로입니다. 축은 x는 0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꼬리가 붙게 되면은 그러면 위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로 봅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은 축은 그대로예요. 축은 x는 0, y축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축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꼭지점 자체가 어떻게 되죠? 네, 3,0이 되거나 위로 올라가면 3,0이 아니고 0,3이 되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면 0,-3이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 y값 좌표만 이 꼬리 붙은 만큼 달라지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는 축은 그대로 x는 0이고 꼭지점 자체가 0,q로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 x가
이렇게 p가 제곱 안에 들어가면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y는 우리 x제곱이라는 게 있고 y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게 있고 y는 x 빼기 3의 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자, 각각에 대해서 이것과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y는 x제곱이라는 게 너무 좀 비틀어졌네요. 네, y는 x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다면은 첫 번째 얘 보겠습니다. 얘 볼까? 얘 먼저 할게요. 얘는요, 이것과 비교한다면요, 요 x하고 이 x는 서로 다른 x예요. 다만 y라는 값이 똑같이 나오려면 이 x는 얘보다도 항상 3이 더 뜯어지기 때문에 3을 더 가져야 돼요. 이게 뺀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만큼 더 x는 더 가져야지만 똑같은 y값, 똑같은 높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얘보다도 똑같은 높이를 만들려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3만큼이 더 커져야 돼요. 이 녀석도 3만큼이 더 커져야 돼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꼭지점도 3만큼 더 커져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원래 원점이었는데 3,0으로 바뀔 겁니다. 축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y축, x는 0이 축이었지만 x는 3으로 바뀌겠죠. 이게 축이 됩니다. 괜찮죠? 네. 꼭지점은 3,0이 되고 축은 x는 3이 돼요. 마치 빼기 3이니까 작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아니야. x는 3만큼 더 뜯길 거 각오하고 더 가져와야지만 똑같은 제곱을 만들어서 y값이 똑같아져요. 얘랑 비교할 때.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얘는 오히려 더 커져야 됩니다. 뜯어가니까. x가 더 커져야지만 겨우 똑같은 값을 만들어줘요. 다음에 이번엔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번엔 더하기 3이야. 더하기 3이면 뭐예요? 더하기 3이면요. 똑같은 y를 만들어주려면 오히려 이 x는 얘보다 3을 더 줄여줘야 돼요. 그렇잖아. 이게 1이면은 여기는 더하기 3에서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3을 덜 가져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히려 똑같은 높이를 만들어내려면 얘 같은 경우는 3을 더 적게 가져야 돼요. 3을 더 적게 가져 똑같이 만드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꼭지점도 3만큼 더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호가 반대로 간다는 거.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3,0이 되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도 x는 마이너스 3으로 된다는 거. 이 부호랑 반대로 간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요게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안의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게 무조건 축이 돼요. 0이 되게 만드는 거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3. 0이 되게 만드는 거 얼마예요? x는 3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꼭지점이야 뭐 축에 딸려 있으니까 똑같은 값을 가져가니까 y값만 0이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p라고 놓으세요. 0이 되게 만드는 거. p가 양이든 음이든 일단 나중에 따주시고 무조건 x가 0이 되게, 이 안에 제곱값이 0이 되게 만드는 거. x는 p. 그래서 p가 양수다 그러면 바로 이 케이스고요. p가 음수면 이 케이스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생각하세요. 무조건 얘부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p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가지고 오른쪽 왼쪽 따지시면 돼요. 꼭지점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꼭지점 자체가 p, 0이 되겠죠. 지금 여기 헷갈릴 텐데 요거 좀 약간 구분하셔야겠다. 여기 이렇게 되고 지금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꼭지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p, 0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원점 0,0이었는데 p가 양이면 이 케이스니까 이쪽으로, p가 음이면 이 케이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개를 다 섞어보는 걸 다시 한번 할게요.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건 뭐 이렇게 문자로 보면 되게 눈 돌아가고 헷갈려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가 있어요. 네, 이 그래프 그림은 이런 그래프겠죠? 이 그래프인데 얘를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x방향으로 2니까 x방향으로 플러스 2라는 거예요. x가 오히려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넣으셔야 돼요. 이 x가
x 빼기 2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얘에 비해서 2만큼 더 커져야 똑같은 y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 방향으로 3만큼 더 키워야 돼요. 따라서 여기다가 더하기 3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이 2를 빼줘서 이 x를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y 같은 경우는 3을 보태서 더 얘보다도 더 3만큼 띄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y는 안 변했어요. 위아래는 안 달라졌으니까 여기서 y를 무조건 3씩 키워주는 거예요. 일단 2부터 위사를 시키고 y 방향 3씩은 여기서 이제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적용하면은 여기 빼기 2로 들어가고 요거는 더하기 3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동한 걸 보면 2,3이니까 이쪽으로 2만큼 갖고 3만큼 올린 거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이 그래프죠. 그럼 자, 꼭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원점이었는데 얘도 이사를 해야 되니까 2,3으로 바뀔 것이고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축의 방정식은 원래는 y축이었는데 요게 새로운 축의 방정식 되겠죠. 즉 x는 2가 새로운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축이고 이게 꼭지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식은 이렇게 됩니다. x가 2니까 빼기 2로 더 해서 키워주시고 그다음 y는 더하기 3해서 y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얘도 볼까요? 식이 어떻게 될까요? x방향으로 오히려 4만큼 줄여야 되니까 x에다가 더하기 4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야 x가 4를 덜 가져도 되니까 왼쪽으로 가더라도 높이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만큼 y 키워야 되니까 더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였어요. 그쵸? 이런 그래프였는데 그게 x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방향으로는 2분의 1만큼 올려야겠죠. 요만큼 2분의 1 올렸으니까. 자,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꼭지점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4,2분의 1이 꼭점이 되겠죠? 그 다음 축은요? 요게 축이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죠. 네, 별로 어렵진 않죠.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아니고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서 x방향으로 n만큼, y방향으로 n만큼 추가력을 평행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이 자체가 n만큼 더 평행 이동하니까 x 빼기 m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y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n을 해주시는 건데 그 끝에다가 n을 더해줘도 되고 아니면 n을 갖다가 1로 이항해버리게 되면 y 빼기 n이 되잖아요. 그렇죠? y 빼기 n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예 x 대신을 x 빼기 m으로 놓고 y 대신에 이 y 자리 입장에선 그냥 y 빼기 n을 이렇게 넣어줘라. 어차피 이걸 갖다가 이항하게 되면 똑같이 더하기 n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x 빼기 m으로 바꿔주니까 정리한 거 이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죠. x 빼기 m 빼기 p가 더 좋겠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뀌었다 하시는 게 좋고 이 안에 있는 값이 그 다음에 요게 지금 y 빼기 n이었는데 n 이항하니까 더하기 n으로 됐다. 이렇게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문자로 놓으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요거는 지금 먼저 이해하지 마시고 네, 일단 여러분이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걸 먼저 트레이닝을 하신 다음에 숙달이 되면은 그때 보면 아 이거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복잡하니까 이거에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잠깐 할게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 P, Q의 값을 다 더해서 얼마인지 찾아라. 자, 이 모양이 보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이제 해석할게요. Y는 AX제곱이라는 기본 그래프로부터 얘는 X방향으로 X가 X 빼기 P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X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 다음 Q가 붙었죠.
물론 여기 붙지 않고 y 빼기 q라고 나와서 얘를 이항해도 상관없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y가 y 빼기 q로 바뀌었다. 아니면 끄트머리에 더하기 q를 더했다라는 건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이 뜻입니다. 괜찮죠? 네. 예를 들어줄까요? 다시. 자, y는 x제곱에 대해서 x 방향으로 만약에 1, y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이다 라고 한다면은 y는 x 마이너스 1제곱 해가지고 1만큼 더 뜯어가니까 얘가 더 1 더 갖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다음 y가 2만큼 더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1을 더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게 싫으면 y 빼기 2라고 놔서 2를 이항해도 돼요. 더하기 2. 어떻든 이렇게 붙게 됩니다. 최종 정리하면은.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2만큼.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그래프가 다음과 같답니다. 얘는 꼭지점이 뭐예요? 3,2가 꼭지점이에요. 그럼 축은 뭐가 돼요? 당연히 x는 3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y는 a에 자, x 빼기 3의 제곱이 돼야지만 축이 3이 되면서 꼭지점의 x좌표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왜냐면 원점 지나는 모양이 요렇게 바뀐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아직 안 끝났어요. 요 a 값 자체가 뭔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 힌트가 또 있죠? 여기 q가 바로 y절편이에요. 즉 얘는 좌표를 복원하게 되면 얘는 0,7을 얘기합니다. 그게 얘가 지난다는 거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가 7이 된다 이 뜻이죠. 7 이퀄 a 곱하기 마이너스 3 제곱이니까 9 더하기 2가 되니까 a 값 자체는 모양이 좀 안 보이, 이쁘진 않네요. 잠시만요. 2,3이니까. 아, 요게 틀렸구나. 3,2가 아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왜 거꾸로 났네요.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자, 요 자체가 2가 되고 여긴 2,3이 되겠죠. 제가 이걸 3으로 보고 2로 거꾸로 봤어요. 자, 그럼 여기 자체가 2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도 다시 해야겠네. 자, 7, 0을 지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y에다 7 넣을 때 x가 0이니까 여기는 4. 그다음 더하기 3이 되니까 a 값은 1이 나오겠네요. 뭔가 약간 쌓였어요. a가 분수가 나오기 그렇게까지 안 줄 텐데 했는데 보니까 제가 x좌표, y좌표를 거꾸로 넣었네요. 자, a가 1인 거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식이 완성이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y는 x-2의 제곱 더하기 3으로 끝나겠죠. 네, 이렇게 되니까 P 값 다 구했죠. A 값은 1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PQ는 여기서 PQ였는데 꼭지점 좌표 PQ니까 2하고 3이니까 다 더하면 6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고, 그러면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그 개념에 너무 문자가 막 다 들어간 것 같다고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숫자 들어간 걸로 몇 번 이제 풀다 보면 좀 쌓여요, 내공이. 내공이 쌓이니까,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때 문자 보시면 아, 요거구나, 요 말이었구나, 별거 아니구나 하실 겁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먼저 주어져 있어요. 이 그래프를 갖다가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했답니다. 이거 따지시면 돼요. 2차 함수의 핵심 포인트는 꼭지점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얘 꼭지점이 얼마가 됩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려면 x방향으로는 x의 방향으로 1만큼, 그렇죠? 1만큼 커져야겠죠. 그다음 y방향으로는 3만큼. 이렇게 식을 이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3만큼 더 키운 거예요. 이거는 1만큼 더 키운 거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가 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꼭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1,3이 되겠죠. 원래는 원점은 0,0이었어요. 꼭지점이. 1로 바뀌었어요. 이만큼 다 평행이동하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동한 겁니다. 어떻게 이동하느냐? 얘를 갖다가 이번엔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4만큼 또 평행이동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x랑 이제 요 y라고 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고. 자, 그럼 이렇게 또 달라지겠네요. 자, y 방향으로 4만큼이니까 빼기 4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에 x 대신에 이만큼이니까 x 빼기 2로 또 바꾸셔야겠죠. 그 다음 원래 빼기 1은 있었으니까 이렇게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4만큼.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4니까 7 이렇게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꼭지점 좌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꼭지점이 얼마가 됩니까? 3,7. 만나볼까요? 자, 얘를 갖다가 x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3, y방향으로 4만큼이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네. 점 자체를 이동하는 건 그냥 요만큼 더해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수식일 때는 오히려 반대부호를 넣어야 그 xy 값이 그만큼 더 커져요. 뜯어가야 커지는 거예요. 뜯어가야 동일한 값을 만들어내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작게 하려면 보태줘야지만 더 적은 값을 가지니까 원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반대부호다 식에 넣을 때는 xy라는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칸에다가는 반대로 상황을 넣어주셔야 돼요. 점 자체는 그냥 이대로 가시면 돼요. 얘가 이만큼이니까 더하기 2, 4만큼이니까 더하기 4 이러시면 되는데 식에 넣을 때는 반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오히려 이 값과 이 값이 더 크게 같게 나와요. 그게 의도한 대로 커져요. 처음엔 어색한데 몇 번 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1번 답 3번이고요. 2번 답 갑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방향으로 또 평이동 또 했대. 자, y는 3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를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 어떻게 달라고 했죠? 얘가 x 빼기 p로 바뀌어야겠죠. y 자체는 y 빼기 q로 바뀌어야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y 빼기 q 이퀄 3에 x 빼기 p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만 이 녀석이 누구랑 똑같아지냐면 이 녀석과 일치한대요. y는 3x제곱과 똑같대요. 아예 빼기 q를 이항할게요. 더하기 q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비교만 하시면 되겠죠.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0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도 얼마가 되느냐? 0이란 얘기겠죠. 그러므로 p 값 자체는 1이 돼야 될 거고 q 값 자체는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더하면 3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p, q만큼이니까 반대로 함수의 xy 값에다가 넣어줘라. 왜냐면 얘는 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x, y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식 자체의 문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p만큼 키우려면은 p를 뜯어가야 이 x 자체는 p만큼 커져요. 원래보다. y도 마찬가지야.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y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하기 q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항을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다음에 정리될까요? 좋습니다. 자, 3번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숙달돼야 뭔 소린지 이해가 될 거예요. 특히 이런 거랑 y축, x축 평행이동, 좌우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y축 위아래 평행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아, 이제 이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될 텐데 아직 뭔가 좀 이게 덜 소화가 됐으면 아, 뭔가 될 거는 같은데 뭔가 좀 어색해 아직도.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이 극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어색한 단계가 또 몇 번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이 처음에도 구구단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뭐 통분도 왜 이렇게 되지? 막 싶었지만 초등학교 때. 지금은 그냥 의심도 안 하고 하는 것처럼 머리가 받아들일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면은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게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몇 번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3번 합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또 마찬가지죠. 이 그래프를 사실 좀 쉽게 하는 거 알려줄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정석대로 할게요. x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x가
x 빼기 2로 바꿔야겠죠. 문자는 바꿔줘야 똑같은 y값 만들려면 얘는 얘에 비해서 2가 더 커지니까.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럼 y라는 문자를 y 더하기 2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y가 똑같은 y 값 만들려면 얘는 2가 더 적어지면 돼요. 이 값 전체가 똑같아지려면 이 y는 얘보다 2가 적어지고, 이 전체가 똑같아지려면 이 x는 얘보다 2가 더 커져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y 플러스 2로 바뀌면서 2에다가 x는 x 빼기 2로 바뀌겠죠? 요렇게 이 녀석들이 바뀝니다. 괜찮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x 방향으로 2만큼. 그래서 얘는 더 2만큼 더 크게 가져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얘를 이항하게 되면은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더하기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1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쉽죠? 아, 2만큼 y가 작아지겠구나. 근데 이렇게 넘기면 좀 뭔가 어색해요. 요게 좀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같은 얘기예요.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y를 y 빼기 더하기 2로 넣어라라는 게 헷갈리면, 그러면 이거 없애고 그냥 빼기 2로 하지 뭐. 그럼 이만큼 작아지겠지. 좋을 대로 하세요. 근데 이것 역시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더 나중엔 필요하니까. 됐죠? 요거 2항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평행 이동한 녀석이에요.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네, 4,1이 되겠죠. 0이 되게 만드는 축에 x가 있을 거고, 그때는 y값 1 되겠죠. 네. y는 2x제곱에 대해서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이 꼭지점이 이렇게 가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스탠다드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숙달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의 꼭지점이 얼마죠? 2,3이죠. 2,3이니까 그 꼭지점을 이제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제가 점을 이동할 때는 그냥 그대로 가라 그랬어요. 함수식의 xy 대신 문자값에 넣는 게 아니니까 x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4가 될 거고, y는 이만큼 줄어드니까 1이 되겠죠. 자, 이게 새로운 꼭지점이 돼요. 똑같죠? 네,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 풀이를 먼저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스탠다드 먼저 개념 파악하시고서 숙달되면 그냥 점 이동하는 걸로 찾아도 되겠구나, 이러셔도 괜찮아요. 점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다만 여기는 반대로 넣어야지만 이 x가 얘보다 2가 커지는 효과를 가진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y도 2를 더해줘야 이만큼 작아진 효과가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x의 그림을 그리면 이 의도한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만, 점은 그냥 좌표 자체를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신 대로 그냥 더하고 빼고 하시면 돼요. 그게 좀 달라요. 얘는 수식에 들어가는 개념이라 그런 거고, 여기는 점 자체만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이차함수 그래프를 y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y 대신 y 빼기 4로 넣으라 그랬죠. 어차피 이게 헷갈리면 이항하게 되면 더하기 4가 되니까 의미가 똑같죠. 네, y방향으로 4만큼. 이게 좀 이해가 더 편하죠. 요거는 이해가 좀 쉬운데 이렇게 내면은 조금 어색해 아직. 근데 이걸 넘어가면 결국 이해가 되죠. 4만큼 y가 더 커지겠죠. 그죠? 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렇게 넘긴 이 함수가 4,3을 지난대요. 그래서 y가 3일 때 x가 4가 된다 이 뜻이죠. 더하면 5가 되죠. 자, 쉽죠? 이거는 지금 뭐 마이너스이니까 4a 더하기 5가 3이 되니까 a 값 자체는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겠죠? 네, 그래야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3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y방향으로 어떤 만큼 이동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보로 넣어주는데, 이게 잠깐 어색하면 넘기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근데 결국 이게 같은 얘기구나. 익숙해지면 이렇게 충분히 쓰게 돼요. 자, 괜찮아요? 좋습니다. 몇 번 해야 돼요. 아직 뭔가 이해는 하겠는데 좀 어색해요라는 게 당연할 거예요. 네, 되게 많아요. 다 그래요, 다. 다음에 5번 합니다.
자, 5번은 이제 약간 응용이에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 넓이 면적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되게 당황을 해요. 아니, 내가 무슨 삼각형, 사각형, 무슨 다각형도 아니고 원도 아닌데 이런 뭐 곡선과 뭐 이게 헷갈린 이런 야식구리한 걸 어떻게 구해? 라고 다 쫄아요. 근데 이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자, 요 위에 곡선을 나타내는 라인은 요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무슨 색으로 하지? 네, 아래 요렇게 라인을 나타내는 요 라인은 얘가 지금 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여기는 2예요. 여기가 2고 여긴 뭐 y축이겠죠? 그렇게 이 4개, 2개 곡선과 2개의 이렇게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요 면적을 구하라는 건데요. 이거는 저 자체를 구할 방법은 없어요. 저걸 구하는 공식은 배운 적도 없고 배울 일도 없어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뭐 정적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냐? 이른바 색종에 오려 붙이기 하시면 돼요. 이 모양이 이렇게 놓으면 되게 복잡하지만 적절히 잘라서 붙이면 되게 단순한 도형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요 위에 있는 이 주황색 라인은 이게 X축이란 말이에요. 이 X축으로 잘리면은 X축과 요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녀석이에요. 이 녀석과 X축과 요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녀석이에요. 그게 참고로 말하면 지금 요 위에 요 윗부분. 이해가 되나요? 네, 요 윗부분이에요. 이 부분. 괜찮죠? 이 부분. 그런데 제가 잠깐 칠을 하나 해볼게요. 어디냐면 이 부분 칠할게요. 이 부분은요. 얘가 아니라 얘로만 바꿔졌어요. 얘로 바뀌고 그 다음에 X축이 아니고 이만큼 내려와 있는 X보다 이만큼 내려가 있는 걸로 지금 가로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봐봐요. 이거랑 얘랑 모양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얘하고 얘 차이는 얼마냐면 얘하고 얘 차이예요. 이만큼 차이가 날 뿐이에요. 모두 이만큼 차이가 나요. 다 이만큼 차이 나요. 이만큼 끄집어내린 거거든요. 그 다음엔 이 선에 비해서 얘도 이만큼 내려간 거예요. 이것도 이만큼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엔 나머지 이 두 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뭐예요? 그냥 그대로 요 곡선과 요 직선을 요 두 개를 똑같이 내린 거에 불과해요. 얘를 갖다가 이식 내린 거에 불과해요. 얘는 유지가 돼 있고. 똑같은 형태예요, 이거는. 그냥 얘를 자체를 통째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이 도형을 구성하는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과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은 똑같아요. 이 내리고, 얘도 이 내리고, 그러니까 얘도 이 가로 밑에 또 이 내렸고, 얘도 이 내리고, 이건 그대로니까 요 모양과 이 모양은 겹칠 수밖에 없어요. 도형을 통째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을 갖다가 뜯어서 아래로 붙여버리면은 이 자체는 그냥 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모양이 돼버려요. 위에 아까 요거 있고, 근데 얘 뜯어 올린 게 이거니까 결국 이런 모양의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계산합시다. 이건 얼마예요? 얘가 0이고 2였으니까 가로가 2였고요. 그 다음 세로는 얼마예요? 얘가 x고 이게 이만큼 끄집어 내린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였으니까 2예요. 따라서 여기는 4가 되겠죠. 넓이가 4.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거를 막 무슨 어떤 공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처음 구하려는 게 이 넓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윗부분을 갖다가 아래를 평이동한 게 이거니까 얘로 갖다 붙이면 얘 빼버리고 이걸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라는 걸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색종이 오려 붙여가지고 면적을 갖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붙여도 상관없어요. 모양만 똑같은 건데 뭐. 그 부분을 갖다가 평행이동해가지고서 이동하니까 훨씬 간단한 다각형 도형이 나오더라. 그게 더 낫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얘는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형태가 되게 잘 나와요. 5번은 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런 어떤 평행이동에 대한 선만 평행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들로 이루어지는 도형 자체도 평행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절히 쪼개가지고 합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도형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5번은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6번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아, 잠깐만요. 네. 5번 하고 6번. 6번을 할까? 좋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기 전에 이것도 하긴 해야겠네. 자, 잠깐만요. 자, 이번엔 우리가 평행이동을 계속 했잖아요. 평행이동을 했는데 이제는 대칭이동이라는 것만 잠깐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봅시다. 이게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쉬워질 거예요. 우리 y는 2x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다가 이제 뭐랄까 2x제곱 그냥 할게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고 할게요. 축 대칭이라는 건 선대칭을 x축을 대칭축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y는 얼마가 됐죠? 마이너스 2x제곱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는 2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거 할게요. 그러면 그때는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꾸 두 줄로 나오네요.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x축에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은 요만큼을 더 띄워서 요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을 때 모양과 폭은 똑같을 거예요. 얘까지는 똑같겠지만 더하기 3만큼 올라간 게 아니라 얘는 3만큼 내려가겠죠. 요렇게 바뀌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x축 대칭 이동한다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또 하나 해봅시다. y는 2에 x 빼기 1의 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모양 자체가 x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것의 x축에 대한 대칭은 이렇게 될 테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y는 어떻게 되느냐? 네. 폭은 똑같아야 되니까 절대값은 똑같아야 되고 x제곱에 그 다음에 축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뭘까? 어떨 땐 이렇게 되고 어떨 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까? 봤더니 다음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바꿔 표현할게요. 상관없죠? 마이너스 이항한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다 이항할게요. 얘도 요 마이너스 이항할게요. 어때요? 요것만 마이너스로만 바꿔버리니까 원래 이거였잖아. 원래 이거였고 원래 이거였는데 이 y를 갖다가 마이너스 y로 바꿔버렸어요. 이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버렸어요. 이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버렸더니만 x축 대칭인 모양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x축 대칭이면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된다. 원래 함수식에서. 그러면 딱 그 x축 대칭인 도형을 구할 수 있어요. 못 믿겠다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런 거 할까요? y는 2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3,1이 되는 꼭지점이 되겠죠? 아래로 볼록하고. 그럼 그것의 x축 대칭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3, y는 x는 똑같겠죠. 그다음 y가 반대부호가 되겠죠. 길이가 똑같아야 될 테니까. 그래 x축의 대칭축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y라는 녀석은 일단은 부호만 반대지 이 포물선의 폭은 똑같아야 될 테니까 절대값은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꼭지점이니까 x 빼기 3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된다고 해서 안 했어요. 그렇죠? 어때요? 마이너스를 갖다가 전부 넘겨버리면 이 식이 나오나 안 나오나? 같은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간에 x축의 대칭 이동을 한다면 아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평행 이동한 거고 좌우, 위아래. 지금은 이제 아예 x축이라는 녀석 자체를 갖다가 기준축으로 삼아서 요 x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평행이 아니고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y가 마이너스 y로 갈아치우면 끝나요. 아주 깔끔하게 끝나요. y를 마이너스 y로. 어느 경우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대칭 이동에 대한 개념이에요. x축에 대해 대칭축이 될 때. 괜찮죠? 자,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려면은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 치워라. 괜찮죠? y를 마이너스 y로. 그래서 마이너스로 바꿨더니만 나중에 마이너스만 다 이항하면은 결국 이 형태가 된다 이 뜻이겠죠. 그게 바로 이 녀석에 대한 x축 대칭 이동의 그래프가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게요. 두 번째는 이번에 y축 대칭 할게요. y축 대칭은 이번에 한 번에 할게요. 자, 요렇게 여기가 y는 뭐 요거 그대로 쓴 거 또 한 번 할게요. 2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이 있다고 합시다. 이 녀석을 y축의 대칭 이동이라는 건 이제 이게 대칭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 대칭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보면은 여기가 3이야. 얘는 근데 얼마로 돼야 되면 이게 정 반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마3이 돼야겠죠. 하지만 꼭지점의 y 값은 똑같아야 될 거예요. 1이 될 거고 여기도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식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y는 일단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폭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 값은 안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부호도 안 달라져. 왜냐하면 볼록 아래로 볼록이면 이쪽 대칭에도 아래로 볼록일 테니까. x축 대칭해야지만 위로 볼록으로 바뀌지 y축 대칭은 볼록이 바뀌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꼭점이 얼마로 바뀌었죠? 이 부호가 달라졌죠. 빼기 3이 아니고 x 더하기 3이 돼요. 하지만 이 y값에는 1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비교하면 뭐만 바뀌었어요? 얘만 바뀌었죠. 얘만 바뀌었어요. 자, 괜찮죠? 괜찮죠? 네. 그 다음 얘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x를 마이너스 x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식이 y는 2의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로 바꿔지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바꿔봤자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x 더하기 3의 제곱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된다 이 뜻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칸이 없어서 말이야. 여기서 정리 먼저 하고 하나 더 덧붙여 줄게요. y축 대칭일 때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것과 똑같아요. 자, 왜 그런지 하나만 더 해봅시다. 참고로 y축 대칭일 때는 이런 케이스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양을 y축에 대해 대칭해봤자 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모양을 y축에 대칭해봤자 변할 건 아무것도 없어. y축 대칭해서 달라지려면은 축이 y축이 아닐 때만 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케이스로 갈게요. 얘에 대해서 y축 대칭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0이 꼭지점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0이 꼭지점이 될 거예요. 이 녀석의 식을 나타내면 y는 2는 그대로 갈 거고 x 이건 빼기 1제곱이었으면 여기는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어때요? x를 마이너스 x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나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 치우는 게 y축 대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증명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y축 대칭 이동은 x를 마이너스 x로 집어넣어라. 자, x는 x축의 대칭 이동이면 y를 마이너스 y로. x축 대칭 이동이라고 x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y가 마이너스 y로. y축에 대해 대칭하려면은 x가 마이너스 x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이래요. 자, 이 원래 그래프에 대해서 y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면은 x를 마이너스 x로. 이거 있는데 얘는 이것과 어차피 제곱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나 1을 제곱하나 똑같이 1로 나오니까 같은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x를 마이너스 x로 이렇게 갈 때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 갖다가 만약에 x축대에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꾼다 그런다면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그때 뭐라 그랬죠? y를 마이너스 y로. 그래서 이 마이너스만 1로 넘겨버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놓으시면 상관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 입장에서는 얘와 얘를 비교한다면 y를 마이너스 y로 바꾼 게 이 식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q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몇 번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뒤에 것 좀 할게요. 시간이 타이트한데요. 바로 해도 될까요?